인생을 아주 오래 살아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침에 스스로 몸을 일으킬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 몸의 가치입니다. 몇 계단쯤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의 힘,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노년의 가장 귀한 것은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아니라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앞으로의 나눔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순 이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앞으로의 삶의 질 거의 전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힘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몇 살이든 몸은 올바르게 시작하면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많은 슬픔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일찍 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은 젊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쉬움을 함께 가져갑니다. 예전에는 늦게 자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몇 층 계단쯤은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을 거르고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의 몸은 아주 너그러운 친구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몇 번이고 견뎌줍니다. 잠이 부족해도 버텨줍니다. 함부로 먹어도 버텨냅니다. 오래도록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용히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몸은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거울을 보며 저에게 묻습니다.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사실은 몇 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조용히 쌓여온 것입니다. 하룻밤에 부족한 잠은 별일 아닌 듯 보입니다. 너무 짠 한 끼 식사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 달간 움직임이 적은 것도 평범해 보입니다. 1년 내내 이어진 스트레스도 지나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70이 넘은 한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고 몸이 무겁고 멀리 가기 싫고 밖에 나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나이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내려가는 길은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기는 선택입니다. 저는 무거운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아주 작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걷기,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저녁 식사는 더 이르게, 더 가볍게 하기. 그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려면 큰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짧고 강한 돌파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단순한 일을 오래 반복할 때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체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치가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몸이 약해지면 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도 잃습니다.
피곤할까봐 멀리 가기를 꺼립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까봐 모임을 피합니다. 계단이 있을까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싫어집니다. 손주를 돌보다 따라가지 못할까봐 망설입니다. 그렇게 삶은 조금씩 작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만 나아져도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은 다시 자신을 돌보고 싶어집니다. 좋은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너무 오래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언제나 솔직하게 답합니다. 얼마나 회복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 더 늦게 시작하면 분명히 더 불리합니다. 저는 65에 크게 달라진 분도 보았습니다. 75에 눈에 띄게 좋아진 분도 보았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꾸준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살며 걷는 힘이 더 좋아진 분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인터넷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극적인 변화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난달보다 덜 아프게 일어났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면 성공입니다. 잠이 더 깊어졌다면 성공입니다. 남에게 덜 의지하게 되었다면 성공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힘이 생겼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몸에 대한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약해진 부분만 봅니다. 눈은 더 흐려졌고, 다리는 더 느려졌고, 허리는 더 아픕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일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폐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두 손은 아직 잡을 수 있습니다. 뇌는 아직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돌보게 됩니다. 이미 잃은 것만 원망하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 매일 아침 눈 뜨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은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참 이상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그 말 덕분에 스스로에게 덜 짜증내게 되었고 덜 낙심하게 되었으며 더 성실히 걷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회복의 길이 내 몸과 대화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의 남은 전부를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발전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만성질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몸은 여전히 응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한 변화가 몇 주 뒤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는 잘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드셨고, 일주일 정도는 걷기도 하셨고, 며칠 밤은 일찍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끼어듭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옵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합니다. 어떤 날은 자녀나 손주에게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던 리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며칠의 중단을 바라보며 또 실패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여러분이 며칠 쉬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며칠 쉰 일을 마침표처럼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긴 여정이지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뒤에도 더 빨리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3주 동안 꾸준히 걷다가 비바람이 불거나 다리가 조금 아파서 3일 쉬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4일째 다시 시작한다면 몸에는 여전히 좋은 탄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3일 쉰 일을 이유로 3개월을 포기해 버린다면 손실은 3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 3일 뒤에 포기해 버린 결정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심리적 함정에 빠집니다.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그만두거나 아주 바르게 먹거나 마음대로 먹거나 30분을 다 채워 운동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정확한 시간에 자거나 밤을 새워도 괜찮다고 여기거나 이런 흑백 논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몸은 사실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10분 걷는 것도 0분보다 낫습니다. 한 끼를 가볍게 먹는 것도 계속 과하게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자는 밤도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한번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 역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서 포기합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강한 운동을 하려 합니다. 오래 밤늦게 자던 사람이 당장 바로 일찍 자려 합니다. 짜게 먹던 분이 하룻밤 사이 식단 전체를 바꾸려 합니다. 너무 강한 변화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예전 생활 리듬과 너무 갑작스럽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8살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번이나 변화를 결심했지만 3번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머신을 샀다가 2주 만에 방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식이 조절을 했다가 기운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수업을 등록했지만 따라가지 못할까 부끄러워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잘못 쓴 것입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5분만 걷기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5분입니다. 그는 너무 적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목표는 당장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타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15분을 걷게 되었습니다. 2달 뒤에는 아내와 함께 걷자고 먼저 권했습니다. 3달 뒤 그는 제가 오래 기억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보시지요. 때로는 무릎이나 심장보다 먼저 치료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좋은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걷고 싶다면 신발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싶다면 물병을 앉는 자리 가까이에 두십시오. 더 일찍 자고 싶다면 화면을 조금 더 일찍 끄고 침실을 더 조용하게 만드십시오. 저녁을 가볍게 먹고 싶다면 간단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사람은 의지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이 유리하면 좋은 행동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에는 마찰을 늘려야 합니다. 군것질거리를 눈앞에 두지 마십시오. 몇 시간씩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늦게 자게 만든다면 휴대전화를 침대 위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참기 어려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두지 마십시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하루를 자신의 본질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게으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합니다. 어떤 날은 우울합니다.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약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늘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날에도 조금은 해내는 사람입니다. 피곤한 날은 더 천천히 걷습니다.
우울한 날은 더 적게 걷습니다. 아픈 날은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바쁜 날은 시간을 줄입니다. 하지만 자기 여정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73세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낙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걷기를 2번만 빠뜨려도 이제 다 망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을 바꾸십시오. 나는 망했다. 대신 잠깐 리듬이 어긋났으니 이제 다시 들어간다 라고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쓰는 언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심하게 탓하면 뇌는 건강관리를 실패의 감정과 연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깐의 리듬 이탈로 보면 다시 돌아오기가 쉬워집니다. 저는 또 많은 분들께 아주 단순한 규칙을 권합니다. 2번 연속 쉬지 마십시오. 오늘 걷지 못했다면 내일은 다시 하십시오. 오늘 밤 늦게 잤다면 내일 밤은 더 일찍 주무십시오. 점심을 과하게 드셨다면 저녁은 가볍게 돌아오십시오. 한 번 리듬이 어긋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2번 연속되면 새로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월요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월초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새해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달력을 모릅니다. 몸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만 압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매일 동기를 어떻게 얻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동기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동기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면 너무 많은 좋은 날을 놓치게 됩니다. 영감에 기대지 말고 정해진 일정에 기대십시오. 아침 7시에 10분 걷기. 1시간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밤 10시가 되면 불빛을 줄이고 잠잘 준비하기. 어떤 일이 충분히 반복되면 동기는 덜 필요해집니다. 이를 닦을 때 영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특별한 의욕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습관도 충분히 오래 반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속 사람처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달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지난달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이번 달은 조금 더 자주 일어나십시오. 지난달 수면이 들쑥날쑥했다면 이번 달은 조금 더 일정하게 주무십시오. 지난달 비관적이었다면 이번 달은 자신을 조금 더 돌보십시오. 이 작은 걸음들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는 2, 3 사이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젊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언제나 거창한 개념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유는 바로 자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자유는 원할 때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원할 때 스스로 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고 옷을 입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족과 친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숨이 찰까 두려워하지 않고 몇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움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단지 병을 피하거나 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오래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구 하나를 갈고 작은 물건 몇 가지를 옮기기 위해 아들을 불러야 해서 몹시 슬퍼하던 78살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프게 한 것은 도움을 부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전에는 아주 간단했던 일들을 더 이상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삶의 범위도 점점 작아집니다. 처음에는 멀리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에 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집안에 오래 앉아있게 되고 그것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삶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힘, 균형감, 지구력, 자신감이 조용히 줄어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누구나 다시 빨리 달리거나 40살 때처럼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서고, 더 단단하게 걷고, 덜 피곤해지고, 더 많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72살이 넘은 한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3가지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번, 필요하면 잡고 하기, 집안이나 마당을 10분 걷기, 의자를 잡고 서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기, 20번 발목과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는 그 운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주 뒤 가장 소중한 변화는 옷을 더 쉽게 입게 되었고, 밤에 화장실에 갈 때 더 안정적이었고, 몸을 돌릴 때 넘어질까 덜 두려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기적을 기다리지만 더 나은 삶은 대개 작지만 정확한 곳을 건드리는 개선에서 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낙상도 통증, 입원, 자신감 상실, 그리고 이후 더 적은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감은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리 힘은 많이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반응 속도는 움직임이 적으면 저절로 빨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걸을 수 있는 분들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연습하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잡을 수 있는 곳 가까이에서 한 발로 몇 초씩 서보기, 천천히 안정적으로 걷기, 의식적으로 몸을 돌리기, 길을 분명히 보고 걷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집안을 정리하기입니다. 이 작은 일들은 단순하게 들리지만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저는 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폐, 다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유연한 손은 병뚜껑을 열고 가벼운 물건을 들고 옷 단추를 잠그고 요리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가족에게 전화하게 해줍니다. 손이 약해지면 사람은 아주 빠르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공을 쥐기, 가볍게 잡았다 놓기, 손가락 펴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집안일 하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저에게 젬병을 열지 못했던 날, 자신이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작은 일 같지만 익숙한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는 느낌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호흡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 앉아 지내서 자신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는 것도 모릅니다. 어깨는 굳고 가슴은 뻣뻣해지고 숨은 짧고 빨라집니다. 그러면 몇 걸음만 걸어도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심장이 아주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문제의 일부가 호흡 습관과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은 생활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 어깨를 내려놓고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길게 내쉬는 것. 아주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몸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덜 긴장하면 호흡은 더 깊어집니다. 호흡이 더 깊어지면 사람은 다시 더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몸의 여러 체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에도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되묻습니다. 오늘부터 3년 뒤까지 여러분이 더 안정적으로 걷고 더 잘 자고 덜 의존하게 된다면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득이 바로 다음 주에 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이득은 더 귀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걷는 것은 1년 동안 많이 앉아 있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다리 힘을 더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 시장에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더 잘 자는 것은 기분과 기억력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체중을 더 잘 조절하는 것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오늘 반복하는 지루한 일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에도 민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순에도 병이 많습니다. 체질, 과거, 환경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교는 낙담하게 하거나 방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한계 안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릎이 아프면 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빨리 피곤해지면 시간을 나누십시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우면 먼저 집안을 걸으십시오. 외로우면 이웃이나 가족에게 함께 걷자고 권하십시오. 시작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태에서도 시작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의존을 언제나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느 시기에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존을 몇 년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매우 큰 선물입니다. 몇 년 더 스스로 일어서기, 몇 년 더 스스로 걸어 다니기, 몇 년 더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 몇 년 더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결정하기. 이런 것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몇 가지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더 오래 지키십시오. 몸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대개 남겨둡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아주 오랫동안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돌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신호가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라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몇 계단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굳어 있습니다. 식사 후 쉽게 피곤해집니다. 잠에서 깨도 회복된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대개 요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지나치면 신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멀리 가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물건을 드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기분이 더 가라앉습니다. 잠이 더 뒤척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분들이 다급하게 빨리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루아침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건강은 방치된 작은 습관들을 통해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시작을 미룹니다. 몸이 좀 더 좋아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한가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가족 걱정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갈 사람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완벽한 비결을 찾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릴수록 몸은 조용히 더 약해집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좋은 변화는 강한 의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조금 하는 것입니다. 10분 걷기, 물을 조금 더 충분히 마시기, 저녁을 더 가볍게 먹기, 화면을 조금 더 일찍 끄기, 몇 번 더 일어나 움직이기, 아침 햇빛을 잠깐 쬐기, 몇 분간 깊게 호흡하기. 듣기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들이 충분히 오래 반복되면 건강은 매우 크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복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몸에도 복리가 있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은 심장과 혈관에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룻밤의 좋은 잠은 뇌와 호르몬이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적당한 한 끼 식사는 혈당, 혈압,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입니다. 가벼운 움직임 한 번은 근육이 더 오래 남도록 지켜줍니다. 꾸준한 하루하루는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저는 75살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후회되는 것이 늙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오래 생각하며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던 시간이 가장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가볍게 운동하고 생활 리듬을 고르게 하자 그는 다시 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더 편한 삶, 걸을 때 더 편한 삶, 잠잘 때 더 편한 삶,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어 더 편한 삶, 매일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 더 편한 삶.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맞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달의 자신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됩니다. 지난달 오래 앉아 있었다면 이번 달은 조금 더 자주 일어나십시오. 지난달 잠이 불규칙했다면 이번 달은 조금 더 일정하게 주무십시오. 지난달 비관적이었다면 이번 달은 자신을 조금 더 돌보십시오. 지난달 자주 포기했다면 이번 달은 더 빨리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런 변화들은 조용하지만 매우 진실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께 몸에 대한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느릴 수 있고, 더 아플 수 있고, 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감사의 말을 바라지 않고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폐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을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잡고 손줄을 안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뇌는 여전히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몸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더 부드럽게 돌보게 됩니다. 실망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쉽게 방치하게 됩니다. 오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셨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는 일은 오래가는 변화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안을 몇 분 걷기,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소금을 조금 줄이기, 30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기, 가족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함께 걷기. 작게 시작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미 조금이라도 노력하셨다면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걸음을 과소평가하여 중간에 멈춥니다. 그러나 단단한 노년은 바로 그 작은 걸음들의 반복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은 삶 전체를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발전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만성질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길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몸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잘 대해 주신다면 몸은 대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 미리 준비하지만 거의 누구나 결국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외로움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은 건강이 무엇을 먹는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어떤 약을 먹는가와만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며 저는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나쁘지 않고 병도 그리 심하지 않은데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몇 가지 만성질환이 있어도 눈빛이 밝고 생기가 있으며 잘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많은 경우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단절된 채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점점 밖에 나가지 않고 대화를 덜하고 웃는 일이 줄고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몸은 실제로 영향을 받습니다. 잠이 더 나빠집니다. 식사가 더 불규칙해집니다. 움직이기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기억력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마음은 더 회색빛이 됩니다. 통증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2살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꽤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달 뒤 딸이 그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몸이 눈에 띄게 약해졌고 식사량이 줄었으며 걷는 속도도 느려졌고 자주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갑자기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아침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 나가 함께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는 하루의 작은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걷던 사람이 떠나자 그 생활의 리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몸은 때로 병 때문만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을 겪은 뒤 자신이 점점 느려진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근육이나 관절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외로움은 언제나 거대한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 함께 걷는 친구 한 사람, 시장에 나가 몇 마디 나누는 대화, 작은 모임 하나, 옛 이야기를 들어주는 손주 한 명, 매일 아침 돌봐야 할 화분 하나, 밥을 기다리는 반려동물 한 마리. 이렇게 작아 보이는 연결들이 사람을 다시 삶의 리듬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며 15분 걷기. 하루 걸러 한 번씩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기. 가족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2번 손주를 봐주기. 3달 뒤 가장 크게 좋아진 것은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자신이 아직 쓸모있다는 감각은 아주 강한 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아픈 곳은 허리나 무릎이 아닙니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쓸모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자신을 아주 빨리 놓아버립니다. 대충 먹습니다. 수면은 흐트러집니다.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기 싫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손주를 맞이할 힘을 갖고 싶어집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건강을 원합니다. 집안일을 도울 정신력을 원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단정히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의 동기는 막연한 결심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은 드셨어요만 묻지 마십시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물어보십시오. 오늘 밖에 나가셨나요? 오늘 누구와 이야기하셨나요? 오늘 웃으셨나요?
이번 주에 기다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은 때로 약만큼 중요합니다. 약은 잘 챙겨 드시는데 삶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몸이 꽃피우기 어렵습니다. 저는 78살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상 특별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 내내 집에만 계셨고 대화도 거의 없었으며 텔레비전만 보다 뒤척이며 주무셨습니다. 저는 동네 아침 걷기 모임에 나가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여동생 집에 다녀오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통증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몸이 훨씬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덜 외로우면 견디는 힘은 커집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라 해서 연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유대는 필요합니다. 꼭 많은 사람일 필요도 시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심 어린 몇 사람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친구 한 사람, 인사 나눌 이웃 한 사람, 자신을 기억해주는 가족 한 사람,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장소 하나,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작은 역할 하나, 이것들이 마음의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좁은 공간 안에 가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습관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집 앞에 나가 햇볕을 쬐며 앉기,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더 나누기,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가까운 모임에 한번 참여해보기, 누군가를 차 한 잔에 초대하기,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기.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을 만나겠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사람을 만나는 일이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손주에게는 조부모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친구에게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웃에게는 인사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괜찮다는 안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는 삶을 겪어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조용히 구석으로 물러나 하루하루만 버티며 살아야 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단 한 번 더 밖으로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강해졌습니다. 몸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마음은 의미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연결되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돌아오면 생기도 함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예순 이후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잠은 낮 동안 닳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면 사람은 더 맑아지고 더 안정되며 더 잘 견딥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잠이 나쁘면 거의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걷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쉽게 짜증이 납니다. 식욕이 더 커집니다.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기억력이 더 떨어집니다. 기운과 마음이 더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는 잠이 적은 게 정상이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얕아지고 더 쉽게 깨며 더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기진맥진하고 나쁜 습관 때문에 자주 깨며 생활 리듬이 오랫동안 흐트러진 상태라면 그것을 완전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70살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빨리 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더 아프고 자주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기 싫고 요리할 마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의 한 부분은 몇 달째 이어진 불안정한 수면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일찍 잠들었다가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새벽 가까이 될 때까지 누워 걱정했습니다. 아침에는 피곤하여 낮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오후에는 진한 차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더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별한 비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도록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기, 낮 동안 가볍게 걷기,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않기, 저녁에는 강한 불빛과 화면을 줄이기,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비교적 일정하게 하기, 저녁 식사는 적당히, 그리고 조금 더 일찍 하기. 몇 주 뒤 할머니는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이 다리 힘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지요. 좋은 잠은 몸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도 되돌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이 나쁘면 낮 동안의 건강한 결정도 어려워집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더 많이 먹기 쉽고 움직이기 싫어지며 인내심이 줄고 더 쉽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중을 줄이려 해도 잘 안 되고 꾸준히 운동하려 해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의 한 부분은 바탕이 되는 수면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오늘 무엇을 먹었는가만 묻지 말고 어젯밤 나는 어떻게 잤는가 또 함께 물으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 몇 가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햇빛입니다. 잠에서 깬 뒤 10분에서 20분 정도 밝은 바깥 공기를 쬐면 몸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생체 리듬이 또렷해지면 밤에는 제 시간에 졸음이 오기 쉬워집니다. 둘째, 낮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밤에 잠이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난 뒤 쉬도록 만들어졌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깊이 자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비교적 일정한 시간표입니다. 분 단위로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밤 9시, 어떤 날은 새벽 1시, 또 어떤 날은 10시에 자는 시기라면 몸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넷째, 저녁의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긴장되는 뉴스, 언쟁, 밝은 화면, 과식, 늦은 시간에 커피나 진한 차는 모두 잠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대를 걱정하는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운 뒤 그날의 모든 문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빚, 병, 자녀 문제, 지나간 일들. 그러면 뇌는 침대를 긴장의 장소로 배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버티기보다 의자에 가서 조용히 앉아 가볍게 몇 쪽 읽고 천천히 호흡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지 나이 탓으로 여깁니다. 물론 나이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 과도한 수분 섭취, 짠 음식, 나쁜 수면, 불안 혹은 다른 점검이 필요한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여러 번 깨고 아침에 몹시 피곤하다면 조용히 참고만 있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낮에 무한정 보충 수면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오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졸음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신이 만성불면증이라고 말씀하시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여쭈어 보니 매일 낮잠을 거의 2시간씩 주무셨고 오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며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생활 리듬을 조정하자 복잡한 방법 없이도 수면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의 리듬이 어지러워진 것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쁜 하룻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잤다고 더 불안해할수록 잠은 더 멀어집니다. 하룻밤만 판단하지 마시고 일주일과 한 달의 흐름을 보십시오. 어떤 밤은 자주 깹니다. 어떤 밤은 깊이 잡니다. 어떤 주는 더 좋습니다. 어떤 주는 더 나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을 꾸준히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잠이 좋지 않았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크게 좋아집니다. 조금 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아침 햇빛을 더 쬐기, 조금 더 걷기, 저녁을 더 가볍게 먹기, 늦은 밤 화면을 줄이기, 잠들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기, 몇 주간 인내하기. 잠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리듬이 맞아갈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핵심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깊은 하룻밤의 잠은 다음 날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잠이 여러 날 이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 애쓰고 계신다면 자신의 베개를 잊지 마십시오. 잘 먹고 약도 챙기고 운동도 하면서 잠은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여러 곳을 고치면서 기초공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존중해야 할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잠이 오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주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을 방해하는 일을 멈추면 몸은 대개 스스로 잘 자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온전히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깨달은 가장 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도 눈빛이 밝고 민첩하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여전히 삶이 넓게 열려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은 아직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데도 이미 지쳐 있고 자신을 좁히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지 운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전 때문만도 아닙니다.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반복된 것들에서 생겨납니다. 어떻게 자는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비결은 없습니다. 대개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계속 앉아있기보다 걷기, 과하게 먹기보다 적당히 먹기, 들쑥날쑥 자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자기, 스스로 고립되기보다 사람을 만나기, 며칠만 무리하다 그만두기보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하기, 불평만 하기보다 감사하기, 리듬이 깨진 뒤 포기하기보다 다시 돌아오기. 이런 것들은 광고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있습니다. 저는 80이 넘어서도 스스로 시장에 가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집 앞 화단을 직접 돌보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생활의 질서를 지켜오셨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고 담백하게 적당히 먹고 오래 누워있지 않고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스스로를 역할이 끝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아주 빠르게 무너지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움직이기를 멈추고 사람 만나기를 멈추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고 생활 리듬을 돌보기를 멈추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멈춥니다. 마음이 먼저 놓아버리면 몸도 빠르게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존중해서 시작하십시오. 이 몸은 여러분을 수많은 세월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일해왔습니다.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져 왔습니다. 말없이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남은 길에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주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걷기, 더 깊이 자기, 통증 줄이기, 정신이 더 맑아지기, 의존이 줄어들기, 더 즐겁게 살기, 더 나은 삶을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하면 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고르십시오. 10분 걷기, 걸리기 쉬운 집 안 한쪽 정리하기, 가족 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저녁을 더 가볍게 먹기, 화면을 조금 더 일찍 끄기, 내일 아침 햇빛 쬐기, 물을 조금 더 충분히 마시기, 허리를 펴고 몇 번 깊게 숨쉬기.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십시오. 그 다음 날도 다시 하십시오. 몸은 너무 천천히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중간에 멈춥니다. 그러나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나무가 자라듯 조용히 변합니다. 매 시간은 느껴지지 않지만 몇 달 뒤 돌아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또한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늦지 않았습니다. 일흔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든도 반드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늦은 때는 대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숨 쉬고 있고 오늘 작은 좋은 행동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만큼은 여전히 나아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이 때로는 아주 큽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이 조금만 좋아져도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음이 조금만 더 안정되어도 자신감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늘어나는 것만으로 자존감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많은 삶이 수많은 작은 조금들이 쌓여 좋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자녀나 손주라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곁에 어르신들은 약이나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고, 안부를 듣고 싶고, 아직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함께 산책하자는 한마디, 같이 먹는 한 끼 식사, 꾸준한 전화 한 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치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연세 드신 분이라면 부디 스스로를 삶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요란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많은 분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까지 품위와 건강과 기쁨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노년의 건강을 더 분명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인 주제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가족 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바로 보내주십시오. 작은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남은 삶을 더 좋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